저희 대출에 대한 국내 뉴스로 들어오겠습니다. NH농협이 어제부로 주택담보대출을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신규 주택담보라든지 전세대출이 이제 중단이 됐는데요.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조이기가 본격화할 조짐이 시작이 됐고요. 무엇보다도 이제 NH농협을 시작으로 해서 각 시중은행들이 이런 식으로 대부분 주택담보대출을 비롯해서 대출 조이기가 시작되는 것 아니냐, 이런 움직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하고 계십니다. 과연 두 전문가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실지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죠. 먼저 선영님. 네. 자, 가계빚이 무려 1,800조를 돌파했습니다. 그래요. 가계빚이 늘어난 거에 대해서도 충분히 이해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주택담보대출을 중단하는 그런 조치를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정부의 입장도 이해는 됩니다만, 자, 갑작스러운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서 미리 지금 계약을 맺어놓고 예를 들면 계약금을 지불을 했다든지, 그런데 만약에 입주일이 연말이다, 이런 분들은 지금 대출 중단이 이런 식으로 시작이 되면 갑작스럽게 계약금을 날리는 상황도 생긴단 말이죠. 지금 여러 가지로 서민들, 중산층들은 굉장히 입이 나온 상황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선영님은 지금 이번 중단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지 이야기 좀 한번 시작해보죠. 네. 사실 저도 이제 지난주, 이번 주에 제 지인들, 친한 동생들, 형들이나 지인들, 이것과 관련해가지고 되게 심각한 상황에 있는 지인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저도 한번 통화하면 거의 1시간씩 통화를 해주고 막 얘기를 들어주고 했었는데, 너무,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탁상 공론 같은 느낌이 너무 강해요. 진짜 돈 필요한 사람들이 피해를 보는 그런 상황이 지금 발생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물론 알죠. 지금 가계대출이 워낙 높고 이제 금리가 인상기로 들어가기 때문에 당연히 지금은 대출을 줘야 된다. 이게 나중에는 어떤 평가를 받을지 모르겠지만, 항상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할 때는 이제 이런 뭔가 격변하는 이런 시기에는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항상 많아요. 근데 잘 아시겠지만 최근에 이제 급전이 안 되는 저신용 서민분들 같은 경우는 원래 그랬었던 사람들보다는 최근에 이제 코로나19나 그 전부터 이제 뭔가 경기 상황이 좀 애매해지면서, 사업군들이 좀 애매해지면서 이제 그렇게 내몰리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실제로 사업을 굉장히 잘하다가 최근에 2-3년 동안 무너진 제 지인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최근에 대출 승인율도 10% 안팎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최근에, 그리고 또 제가 또 찜찜한 부분 중에 하나는 이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이었었던 대표적인 매파였죠. 이제 고승범 위원이 금융위원장 후보로 갔잖아요. 이분이 금융위원장 할 텐데, 이분이 취임하기도 전에 벌써부터 지금 가계부채와의 전쟁을 선포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대출 관행, 상환 능력에 기반한 대출 관행을 하루빨리 안착시켜야 된다. 당연한 소리죠. 당연한 소리인데, 모르겠습니다. 입장 바꿔보면 저런 얘기 나올까 싶기도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제2금융권의 느슨한 규제 수준이 풍선 효과를 유발할 가능성이 없는지 면밀하게 살펴보고 필요시 보완 방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다 사실 맞는 얘기만 했어요. 맞는 얘기만 했는데, 모르겠습니다. 이제 앞으로 상환 압력 같은 경우가 굉장히 커질 것이고, 그리고 기존의 주택 대출을 받은 사람들은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변동금리의 경우에 금리가 또 따라 올라가겠죠. 그렇게 되면 결국은 돈 있는 사람들은 괜찮아요. 돈 있는 사람들은 괜찮은데, 또 서민이나 중산층들, 그리고 사업하는 분들, 최근에 이제 어려운 상황에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이 진짜 지금 하거든요. 보니까 이게 단순히 일반 서민들뿐만 아니에요. 제 주변에 의사를 해서 지금 개업을 하고 있는 친구들도, 사실 제가 최근에 이제 지난주에 저 어떤 의사하고 있는 동생이 전화가 왔는데 돈을 좀 빌려달래요. 개업한 친구인데, 상황이 그래요. 지금 의사들도 지금 쉽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이게 보면은 전체적으로 뭔가 이게 조사를 하고 진행을 하는 건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 너무 어려운 상황이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죠. 참 이런 부분들은 안타깝습니다. 선생님께서 굉장히 강한 어조로서 어찌 보면 이번 대책은 탁상공론에 가깝다, 이런 입장을 전해주셨습니다. 개인적인 의견인데요. 자, 부영님. 부영님과 또 이야기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가계대출 증가세가 굉장히 높았던 건 사실이죠. 그리고 시장의 유동성이 풀려 있다 보니까 거기에 발맞춰서 전체적으로 가계대출을 늘려서 이것이 주식시장으로 흘러들어가기도 하고, 또 부동산 가격을 오르는데 일조했다라고 전문가들, 특히나 이제 정책 당국자들이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로 인해서 지금 대출 규제가 생겼고
부동산 실수요자들은 지금 어려운 상황에 놓였는데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또 부영님은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신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예, 예정된 수순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말씀하신 대로 이제 가계부채에 대한 우려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커지고 있고, 그리고 이제 정부에서 지금 자산 가격 앙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잡고 싶어 하잖아요. 특히 이제 예. 부동산 쪽으로 지금 굉장히 고통들이 많이 이제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통제하는 부분. 그리고 저도 뭐 주변에 조금 이제 자금 수요가 이렇게 좀 있는 친구들이나 아니면은 좀 친한 친구들한테는 미리 이제 마이너스 통장이든 대출이든 레버리지 땡길 수 있는 거 미리 다 땡겨 넣으라고 좀 이제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이게 자금 흐름을 봤을 때 이게 약간 사다리 거저차기 같은 효과들이 이제 생기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먼저 대출을 받아서 그 자금을 어떻게 투자를 하거나 활용했던 사람들은 이제 그거에 대한 이제 레버리지 효과를 극대화를 볼 수가 있고, 그리고 거기 이후에 이제 이런 대출 규제나 이런 것들이 들어오게 됐을 때는 그 상대적인 격차가 또 벌어져가지고 단순히 레버리지를 쓴 사람과 안 쓴 사람이 뭐 두 배가 벌어지고 더 수익을 잘 보고가 아니라 아예 이게 항구적으로 이제 막 1년, 2년 이렇게 되게 길게 가게 됐을 때는 한번 레버리지 효과로 이제 차이를 만든 사람을 따라갈 수가 없게 되거든요. 그래서 예. 지금 이미 이제 예상됐던 흐름이고, 저처럼 이렇게 시장 유동성이랑 같이 좀 보는 사람들은 이제 미리 다 이제 대응을 해놓은 거죠. 이런 것도 이제 리스크 해지 이제 측면이고, 그리고 뭐 정부에서나 이런 그 조치를 하는 것들은 사실은 말씀드린 대로 어떤 건전성이나 이런 측면에서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 예. 때문에 이제 누군가는 피해를 보고 누군가는 수혜를 보고, 또 누군가는 전혀 예측하지 못해서 이렇게 당황스럽고, 누군가는 미리 예측을 해놔서 대비를 해놓고 이제 이렇게 가는 게 시장에서의 항상 있었던 현상 같아요. 그래서 또 이제 네. 앞으로도 저희가 오늘도 이제 뭐 크라이 오늘 아침에서 또 줌 세션도 이제 하겠지만, 리스크에 대한 부분들 이런 것들을 저희가 그 자꾸 놓치고 대비하지 않고 갑자기 또 이렇게 당황스럽까, 이건 뭐냐, 왜 이런 상황이 자꾸 벌어지냐, 이렇게 소 잃고 외양간 고치듯이 이렇게 반복할 게 아니라 리스크에 대해서 좀 더 이해해보는 좀 그런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예. 저희 오늘 저녁 8시에 이런 테이퍼링 시대의 투자 전략이라는 주제로 리스크 해지에 대한 부분까지 여러분께 함께 합니다. 8월 후원자들은 여러분들 참여하실 수 있고요. 이 강의만 듣고 싶으신 분들은 특별 세션을 또 후원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계속 이야기를 좀 마무리를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최근 들어서 브리핑을 하면서 부동산 지금 들어가지 말아라, 뭐 이런 식으로 시장에 강한 사인을 주기도 했었는데, 그 당시에 사실 코웃음 치거나 이렇게 좀 조소하는 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갑작스럽게 이렇게 또 대출조 얘기가 나왔다라는 거, 이게 다 그 당시에 어떻게 보면 사인을 준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늦게나마 있는 것 같습니다. 자, 하고 싶었던 얘기는 결국 그래서 이런 시기에는 어떻게 또 대출을 골라야 하고 어떻게 갈아타고 움직여야 하느냐, 이런 부분이 아닐까 싶어요. 선영님. 네. 자, 이런 분위기라면 연말까지는 대출금리가 좀 가파르게 오르지 않겠습니까? 일단은 뭐 은행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리스크 매니지먼트 차원에서 이제 금리를 다 올리죠. 항상 이제 선제 대응을 그렇죠. 하기 때문에 이제 한국은행이 올릴 거라고 보면은 뭐 이제 이미 다 올려놨을 거라 보고 있고요. 근데 이제 이건 저는 항상 이제 우리 투자자들 입장에서 생각하잖아요. 뭐 은행이 뭐 그러든지 말든지 뭐 항상 투자자 입장에서 생각하기 때문에 우선은 금리 인상기는 앞으로 계속 이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뭐 지금 현재 수준의 뭐 배 수준, 뭐 몇 배 수준으로 금리는 올라갈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이 역사적으로 제일 낮은 금리 수준이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을 막고 여러 가지 측면, 그리고 이제 미국과 관계, 미국 원달러와의 관계를 따졌을 때도, 외국인들 이탈을 따졌을 때도 이제 금리는 많이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실 걱정되는 부분이, 이게 항상 보면은 이제 우리가 대출을 받을 때 보면은 두 가지잖아요. 이제 변동금리냐 아니면 고정금리냐 두 가지인데, 사실 고정금리 같은 경우는 이제
좀 달라진 게 뭐냐면은 고정금리 같은 경우는 쭉 그 금리가 고정이 돼야 되는데 요즘에 은행들은 보면은 그 고정된 금리가 이제 특정 연도까지 한 뭐 5년이면 5년, 뭐 10년이면 10년 딱 요 정도 기간 동안만 이제 고정을 하겠다. 그리고 그 이후에 뭐 변동금리 변동 아니면 그 이후에는 뭐 또 바꾸겠다. 뭐 이런 식으로 또 희한하게 또 바꿔놨어요. 그래서 요즘에 변동금리, 고정금리에 대한 느낌이 예전과는 좀 많이 다른데 당장 대출을 받으시려고 하면은 이제 변동금리가 싸겠죠. 금리 자체가 쌀 겁니다. 근데 이제 고정금리가 좀 비싼데 어쨌든 앞으로 금리 상승기를 생각했을 때는 이제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셔가지고 판단을 하시기 좀 좋겠다고 좀 보고 있고요. 예. 이거 진짜 참고로만 말씀드리는 건데 제 친한 동생이 이제 좀 사업을 좀 크게 하시는 동생이 있는데 대출을 받아가지고 저한테 연락이 왔더라고요. 형 변동해야 돼 이제 고정해야 돼 그러길래 제가 똑같이 설명을 해줬어요. 근데 나 같으면은 변동은 하진 않는다. 왜냐면 네가 부담이 커질 거고 막말로 네가 이번에 지금 받는 그 금리의 2배를 낸다 생각을 해봐라. 그것까지 생각을 해서 넌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집 산다고 저한테 물어본다고 연락 온 친구들도 그렇고 뭐 사업으로 대출한다는 사람들도 그렇고 제가 똑같은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앞으로 금리가 올라갈 걸 예상을 해가지고 그 기간 동안에 내가 이제 나의 어떤 수익이 어떻게 되는지 그런 부분들을 따지셔가지고 대출 받으실 때도 고정이든 아니면은 뭐 변동이든 결정을 잘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예. 요즘에 보면 상품들을 되게 많이 꼬아놨어요. 뭐 너무 복잡하게 막 저도 들어도 막 뭔 소리야 싶을 정도로 엄청나게 꼬아놨기 때문에 대출 받으실 때 그 대출 서류 있잖아요. 그거 진짜 꼼꼼히 보셔야 돼요. 돈 필요한 사람들은 빨리 사인하고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들 은행은요. 정말 이제 나이브하게 막말로 얘기해가지고 그냥 있는 그대로 얘기해가지고 여러분들 가지고 장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출을 받을 때 절대로 빠르게 사인하지 마시고 하나하나 살펴보시고 나서 이제 나한테 불리한 게 있는지 보시고 잘 결정하셨으면 좋겠다. 이 정도까지만 멘트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오늘 아침 시크릿 추총 마지막 최근에 있는 이 대출 중단 상황과 관련해서 또 전문가와 이야기까지 나눠봤습니다.